안녕하세요.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영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래를 분석하는 예측 기술 중 시계열 분석을 활용한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 최적화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는 신세계 INC의 이환기 팀장님께서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 환경에 적용한 사례를 직접 공유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리테일 비즈니스와 예측에서는 리테일에서의 예측의 의미와 필요성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어서 AWS에서 시계열 예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마존 포캐스트와 세이지메이커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후에는 신세계 INC가 리테일 비즈니스에 적용해서 어떤 부분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등을 실제 사례를 통해 상세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다른 비즈니스 섹터와 마찬가지로 리테일에서도 많은 부분의 예측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최적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머신러닝을 활용하면서 그 적용 범위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비즈니스 효과도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에 적용 가능한 시계열 예측 기술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는데요. 모든 기업들은 조직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한다거나 운영이나 재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비즈니스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 등이죠. 리테일 분야에서는 최근 온라인 비즈니스가 확장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따라서 혁신의 요구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테일 비즈니스 운영을 최적화하고 그에 따르는 재정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문제는 어려우면서도 많은 혁신이 필요한 분야죠. 오늘 말씀드릴 수요와 재고 관리도 그런 운영 최적화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수요 예측 기술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 분야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온 분야입니다. 그만큼 비즈니스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공급망 관점에서 보면 수요 기반 공급을 통해서 최적화된 공급 관리, 최적화된 공급 체인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수요 변동성이 줄어들면 결국 재고 운영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죠. 채찍 효과로 알려져 있는 이론에 따르면 초기에 잘못되고 부정확한 예측은 공급망의 단계를 거치면서 그 비효율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이 가능해진다면 이런 비효율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객 관점에서는 기존 구매 패턴이나 다양한 외부 시그널을 이용해서 높은 정확성을 가진 예측이 가능해질 거고요. 그러면 빠르고 비용 최적화된 그런 배송 같은 고객 기대에 충족하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고객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따라서 리테일러들은 이런 수요 예측과 예측 기반의 공급 관리를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적용해오고 있는데요. 다만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이용되고 있는 방식, 즉 통계적인 방식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먼저 많은 부분들이 구식의 아주 오래된 통계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고 매뉴얼하게 실행되거나 관리된다는 점인데요. 또한 예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이벤트나 어떤 요인들을 고려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들, 특히 가격이나 지리적 민감도 등도 고려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새롭게 출시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경험적인 판단 외에는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영업팀을 포함한 많은 내부 이용자들이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중요한 프로세스들이 각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죠. 대표적인 글로벌 리테일 비즈니스 기업 아마존에서도 오래전부터 많은 부분에서 비즈니스 혁신이나 비용 절감 등을 이뤄내고 있는데요. 아마존닷컴에서도 초기에는 전통적인 통계 모델을 사용해서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면서 다른 리테일러와 동일하게 방금 보시는 그런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대략 2007년 전후까지인데요. 물론 이때까지도 특별한 변동성이 없는 제품, 그런 제품 세그멘트에서는 일정 수준의 예측은 가능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일상생활용품이나 계절성을 갖고 있는 상품 등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의 정확도로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닷컴은 오랫동안 수요 예측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해왔고 대략 2007년 이후에는 기존 통계 모델에서 벗어나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서 예측 정확도와 범위를 넓혀왔는데요. 기존의 예측에 어려움을 겪었던 제품, 특히 가격 변동성이 높은 제품이나 지역별 특성을 가는 제품 또는 판매율이 낮거나 새롭게 출시된 제품 등에서 더 높은 예측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아마존닷컴의 운영 최적화를 달성하는 데 높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면서 예측의 정확도는 기존보다 약 15배까지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다른 리테일러나 기업들도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머신러닝 기반의 수요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측 분야에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해온 기업인 아마존닷컴 수준의 수요 예측 시스템을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의사결정 환경을 자동화하면서도 운영하는 부담도 있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머신러닝 기술 등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고요. 시스템 구현을 위한 높은 복잡도와 구축 비용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또 많은 비용이 투자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그 효과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객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AWS는 아마존닷컴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고객에게 동일하게 경험하도록 해드리는 머신러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릴 아마존 포캐스트와 세이지메이커입니다. 이제 그 서비스들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I 기반의 AI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아마존 포캐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AWS에서 제공해드리는 AI ML 전체 스택을 보고 계시는데요. 우선 아래에서부터 ML 개발자나 전문가들이 기업 내부 역량을 활용해서 ML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와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 상단의 머신러닝 플랫폼과 서비스를 위한 세이지메이커는 ML 모델을 개발하고 배포나 서비스하기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위에 위치해 있는 AI 서비스는 고객분들이 ML 전문가 없이도 ML 서비스를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레이어입니다. 스택에서 수요 예측과 관련된 서비스를 보시면 AI 서비스 레이어에 있는 아마존 포캐스트가 있고 ML 플랫폼이나 서비스에는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가 있습니다. 물론 이 상위 레이어의 서비스들은 하위의 ML 프레임워크나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 포캐스트와 세이지 메이커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을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해서 복잡한 시나리오를 처리해야 합니다. 또 이때 사용되는 기술들을 실제 운영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특히 조직 내부에 머신러닝 역량이나 전문가의 확보도 필요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아마존 포캐스트는 머신러닝 전문성이나 역량이 없이도 시계열 예측을 빠르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관련 시계열 데이터나 메타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복잡한 시나리오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수요 예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이지만 시계열 데이터에서 다루기 어려운 부분으로 알려져 있는 결측치, 미싱 밸류를 처리한다거나 불규칙하거나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데이터에 대한 예측, 또 제품 단종에 대한 처리, 또한 이전 이력 데이터가 없는 신제품에 대한 콜드 스타트 예측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알려져 있는 많은 이론이나 기술들을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아마존 포캐스트가 제공해주는 기능을 사용한다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캐스트의 핵심 기술인 알고리즘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단의 베이스라인이 되는 통계 알고리즘으로는 ETS, 아리마, MPTS 등이나 프로핏 같은 로컬 알고리즘을 제공해드리고요. 그 상단에는 포캐스트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딥러닝 기반의 딥AR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CNN QR이 추가되었죠. 예측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상황에 따라 이런 알고리즘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서비스를 수요 예측 같은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테스트와 실험을 반복하는 것이 요구되는데요. 실제 알고리즘의 선택에는 이런 통계 알고리즘을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복잡한 시나리오에 맞는 딥AR까지 테스트와 실험을 반복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예측 시나리오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따라 적합한 알고리즘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토ML 기능을 사용한다면 위닝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가장 정확도가 높은 알고리즘을 포캐스트가 알아서 선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 딥AR과 CNN QR을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겠는데요. 딥AR은 보통 시계열 예측에 많이 사용되는 RNN,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와 몬테카를로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계열의 알고리즘입니다. 딥AR은 복잡한 패턴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로부터 가능한 모든 시계열을 생성하고 학습해서 하나의 단일 글로벌 모델을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이죠. 특징적인 것은 예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관 시계열이라고 하는 다른 시계열 데이터를 동시에 학습해서 예측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래의 날씨나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보통 와리프 분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연관된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해서 타겟 시계열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실제 리테일 환경에서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짧은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나 오랫동안 적은 양으로 판매되는 제품 등은 패턴을 추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은데요. 딥 AR은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알고리즘입니다. 최근 포캐스트에는 CNN-QR이라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새로운 알고리즘이 추가되었습니다. 크고 복잡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지만 다른 알고리즘보다 정확도가 약 30% 향상되고 모델 학습 속도도 2배가 빠른 알고리즘인데요. 실제 아마존닷컴에서 4억 개 이상의 제품 수요 예측에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딥 AR이 높은 정확도를 제공해 줍니다만 예측을 위해 필요한 미래 시계열 데이터가 없거나 혹은 그 데이터의 정확도에 확신이 없을 경우 사용되기에 적합한 알고리즘입니다. 콜드스타트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알고리즘인데요. 미래 제품 가격이나 날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딥 AR이 아닌 CNN-QR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죠. 아마존 포캐스트는 AutoML 등을 통해서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알고리즘을 API 기반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예측하고자 하는 시계열 데이터가 포함된 학습용 데이터를 그냥 입력만 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가능하다면 제품 카테고리 등의 아이템 메타데이터, 그리고 날씨나 가격 등에 연관된 시계열 데이터까지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예측을 위한 맞춤형 모델과 프라이빗한 API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학습과 배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대규모 데이터에 대해 매뉴얼한 작업 없이 전체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AWS에서는 AWS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AWS 서비스를 사용해서 빠르게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레퍼런스 구현 가이드와 클라우드 포메이션 코드를 제공해드리는데요. 포캐스트도 검증된 아키텍처의 서비스로 자동화된 예측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즉시 구현할 수 있도록 AWS 솔루션으로 제공해드립니다. 구축은 클라우드 포메이션 코드 실행만으로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를 보시면 데이터 준비, 실제 포캐스팅하는 단계, 그리고 시각화 이렇게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S3에는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이후 람다를 통해서 프로세스가 시작이 됩니다. 포캐스트를 사용하는 학습과 배포 과정 등은 AWS 워크플로우 서비스죠. 스텝 펑션을 사용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측된 결과가 정해진 S3 버킷에 저장이 되면 SNS를 통해서 작업 완료를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해 세이지메이커의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아마존의 세이지메이커인데요. 회사 내부에 머신러닝 인력과 역량이 충분하다면 아마 아마존 포캐스트와 같은 시계열 예측 서비스를 직접 구축하시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는 AWS의 우수한 인프라와 ML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 배포하고 서비스하는 부분과 관련된 전체 프로세스를 지원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세이지메이커는 ML 개발자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업무, 그리고 머신러닝 서비스 운영 업무까지를 돕는 서비스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모델 개발에 많이 사용하는 노트북을 포함해서 실험과 디버깅, 배포와 모니터링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조금 더 쉽고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AI ML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델 개발을 위한 학습 데이터 수집이나 준비에서부터 알고리즘 개발과 선택, 그리고 반복적인 모델 트레이닝과 모델 튜닝, 디버깅 등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에는 다수의 ML 개발자들 간의 협업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완성된 모델을 운영 환경에 배포하고 실제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해줘야 하고요. 또 트래픽에 따라서 서비스 확장 관리까지 해야 하죠. 이런 많은 기술과 절차가 필요한 부분을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빠르고 일관성 있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세이지메이커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ML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든 프로세스를 웹 기반의 IDE 개발 도구나 API로 지원을 합니다.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한 시계열 예측 모델을 생성하는 사례를 보고 계시는데요. 각 단계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데이터 확보를 위한 단계와 확보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겠죠. 학습이 필요한 데이터는 보통 온프렘의 레거시나 클라우드상의 다른 여러 관리 시스템에 분산된 데이터를 API 접근과 람다 같은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수집하고 전처리해서
S3 같은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EDA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탐색하면서 피처 엔지니어링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이지메이커의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탐색하는 과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PCA 같은 세이지메이커의 빌트인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서 피처 엔지니어링을 수행할 수도 있죠.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는 세이지메이커의 데이터 프로세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개발 과정에서는 딥 AR 같은 세이지메이커의 빌트인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오픈소스 알고리즘 혹은 직접 구현한 알고리즘으로 모델을 학습하고 튜닝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죠. 이때 모델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과정은 세이지메이커의 HPO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파라미터에 따라 모델을 평가하고 튜닝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세이지메이커 모니터나 익스페리멘트 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만들어진 모델을 배포하고 서비스하면서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는 구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 예측과 같은 ML 서비스를 AWS를 사용해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렸는데요. AWS는 이런 ML 분야를 포함한 많은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발자와 파트너 커뮤니티를 갖고 있고요. 또 서비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죠. 따라서 고객분들은 빠른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AWS를 사용하신다면 더 쉽고 빠르고 안전하면서 비용 효율적으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AWS를 사용해서 실제 수요 예측 서비스를 구현한 리테일 사례를 신세계 INC의 이완기 팀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계 INC에서 AI 팀장을 맡고 있는 이완기입니다. 저희 팀은 신세계그룹 관계사들의 AI 관련 기획, 연구, 개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수요 예측이라는 주제를 대형마트 케이스를 사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아젠다입니다. 신세계 INC의 AI 접근 전략을 짧게 설명드리고 재고 관리를 둘러싼 비즈니스 관점의 페인 포인트와 그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 예측 고도화 어프로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하고 행사 상품 수요 예측이라는 또 다른 방향성을 말씀드리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신세계 INC가 생각하는 AI에 대한 접근 전략입니다. 저희의 AI 전략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 유통 환경에 꼭 맞는 AI를 만들고 플랫폼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속도적인 핸디캡이 있음에도 자체 기술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이마트, 백화점, 스타벅스 같은 저희 관계사에 꼭 맞는 AI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이고요. 예외적인 상황이 많은 한국 유통 환경에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커스터마이징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AI라는 기술이 특정 업무에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AI의 사전적 의미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저희도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감각기관을 위주로 우선 AI를 만들고 비즈니스에 적용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객과 인공지능의 소통 채널을 만들기 위해 챗봇,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 관련 서비스를 관계사에 적용하였고요. 둘째로 두뇌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추천, 판단, 예측 영역에 대해 서비스를 만들고 업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수요 예측 케이스가 이 두 번째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유통 환경 속에서 다양한 상황을 감지, 인지하기 위한 센서 역할로 비전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무인 매장의 기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에 대한 설명에 앞서 재고와 관련한 유통 비즈니스의 페인 포인트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테일 비즈니스의 재고 관리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세 가지 페인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너무 많이 발주하면서 발생하는 폐기 상품, 너무 적게 발주할 경우 발생하는 결품, 그리고 수만 개의 상품을 관리함에 따른 과도한 휴먼 리소스 비용입니다. 저희도 같은 페인 포인트가 존재했고요. INC에서 연구해오던 다양한 AI 엔진 중에 예측 엔진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과제를 진행하고 효과를 검증하였는데요. 지금부터 그 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일의 시작점에 서 있을 때 수요 예측이 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한 숫자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저희 관계사의 예를 들면 점포 숫자만 140여 개이고요. 점포당 평균 7만 개 이상의 상품, 점포별 1년에 영업일이 340일, DB에 저장된 변수만 해도 40여 가지가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앞으로 한 주간 상품별로 몇 개가 팔릴지를 모두 계산해내는 작업은 정확도나 업무량 모두에서 사실상 사람의 판단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오히려 인공지능에겐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정말 사람의 이런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과 또 정확도는 얼마나 될지 기대감을 가지고 AI 기반 수예측이라는 과제를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INC에서 만들어 오던 AI 예측 엔진 이름이 사이캐스트인데요. 이 엔진을 기반으로 가장 심플한 AI 애저 서비스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대형마트의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주고 상품별 예측 수요량을 받는 가장 직관적인 구성입니다. 물론 이 코어 엔진은 저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대형마트 비즈니스의 모델을 최적화하여 커스터마이징 해둔 결과입니다. 내부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작업과 클린징 작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에는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한국 유통 환경 속에서 핵심 업력을 가진 대형마트의 도메인 날리지이고요. 둘째는 그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AI 엔진을 만드는 INC의 테크놀로지 측면. 셋째는 그 모든 서비스를 올리고 자유롭게 확장, 축소가 가능한 AWS의 유연한 인프라 환경입니다. 가장 큰 점포와 휴가지 점포라는 특징적인 2가지 점포를 대상으로 가공 일상 쪽에 포함된 약 100여 개의 중분류, 2만여 개의 상품에 대해 지난 2년간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AWS의 인프라를 사용했다고 앞장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세부 구성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개발 환경을부터 보시면은 가장 먼저 데이터를 기관기로부터 이관해서 S3에 저장해 둡니다. 저희는 AI 개발 환경으로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고 S3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 트레이닝한 모델은 EFS에 저장합니다. 세이지메이커는 작업 시간에 대한 유연한 조정이 가능하여 AI 연구용 환경에서 비용적인 측면의 효율성이 높습니다. 운영 환경에서는 앞부분에 차이가 좀 있는데요. 우선 스케줄링을 위해 클라우드 와치를 활용하고 있고 예측 훈련 잡은 AWS 배치를 사용합니다. 최초에는 람다를 사용했었는데요. 람다는 병렬 작업에 있어서 작업 수행과 시간에 리밋이 있고 저희의 헤비한 잡을 수행하는 환경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서 AWS 배치 기반의 구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의 140여 개나 되는 점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점포별로 더커 기반의 환경을 적용했고 AWS 배치가 잡을 할당하면 ECS는 ECR에서 도커 이미지를 불러와 EC2에 점포별 컨테이너를 만들고 작업 실행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세이지메이커 관련해서 유저로서 특장점을 말씀드리자면 크게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간별로 비용 과금 체계를 가지기 때문에 고사양의 AI 서버를 점유할 필요 없이 비용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둘째, 짧은 POC나 데이터 검증 분석 진행 시 빠르게 개발 환경을 만들고 작업이 가능합니다. 셋째, 간단하게 리소스의 증감이 가능하므로 큰 리소스가 필요한 작업을 실행할 때 다운타임 없이 스케일 아웃이 가능합니다. 넷째, R, 파이썬, 스파크 같은 랭귀지에 관계없이 언어만 바꿔주면 동일한 주피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세이지메이커 라이프 사이클 구성을 통해 사용자별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인공지능을 사용할 경우 무엇이 바뀌는지에 대해 구조적인 차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회사들이 기존에 써온 방식은 최근 데이터를 집계해서 추세를 확인하고 이 추세를 연장하여 수요량을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저희 예측 대상이 되는 다음 주에 영업 환경적 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한 추세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예측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AI는 지난 2년치의 데이터 속에서 왜 그때 그 상품이 그렇게 팔렸는지에 집중합니다. 지난주, 지난달, 지난해의 상황 속에서 상품의 팔림새와 그 수량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인 변화의 관계를 학습하여 어떤 컨디션에서 각 상품들의 팔림새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새우 과자를 예로 들어보면 판매 가격, 날씨, 행사, 시즌, 요일 등의 변화가 이 과자의 판매에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지 AI가 학습을 통해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작업에 대한 워크플로우입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를 준비하고 데이터를 손질하는 작업을 합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며 일관성, 정확성을 판별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데이터 축소 작업, 차원 축소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과정을 통해 전처리, 정제, 보존과 같은 데이터 클렌징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러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서머리해 둡니다. 그 뒤에는 이 데이터들을 학습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원핫 인코딩, 정규화, 파생 변수 생성 등의 작업 후 드디어 예측 모델의 학습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가 준비 완료된 상태이고요. 이후에는 학습이 완료된 머신을 통해 추론하는 작업을 데일리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환경이 바로 운영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진행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짧게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대상이 되었던 두 점포 중 매출이 높은 점포의 케이스이고요. 지난해 10월 5일간의 AI 예측과 실제 판매량을 비교하였습니다. 모형의 예측력 판별에는 범용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RMSE를 활용하였습니다. 파란 점이 실제 판매 수량이고 노란 선이 저희의 모델의 예측 결과라고 할 때 초록색 선만큼의 잔차가 발생합니다. RMSE는 이 잔차의 제곱을 평균 내서 마지막에 루트를 씌워준 값으로 의미적으로 예측 오차의 정도를 의미하며 당연히 낮을수록 정교한 예측을 의미합니다. 기존 예측 방식과 AI 예측 방식을 비교하면서 공통적인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보시는 그래프를 통해 그 부분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은 1월 15일부터 행사가 시작되었는데요. 기존 예측 방식은 이전의 추세만을 확인하기 때문에 행사가 시작해도 예측 수량이 큰 변화가 없었고 이후 행사 매출이 올라가면서 뒤늦게 예측량이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사 종료 후에도 예측 수량 축소 관점에서도 한 박자 늦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반면 AI를 활용할 경우 행사라는 변수의 효과가 고려되어 정확한 타이밍에 예측 수량을 조정하고 있고요. 실제 판매량과 유사한 추이를 그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MSE라는 수치적인 비교를 통해서도 오차를 약 40% 정도 줄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측 결과를 98개 중분류별로 집계한 결과입니다. AI의 예측력 검증 결과 98개 중분류 중 92개 중분류에서 AI가 승리한 것을 확인하였고요. 기존 대비 전체 상품에 대한 예측 오차를 18% 개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 현업부서에 AI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었고요. 이후 한 달간 현업부서의 검증 기간을 거쳐 POC 대상이 된 두 점포의 가공 일상 상품에 대한 AI 기반 자동 발주가 적용되었습니다. AI가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사람의 개입 없이 발주를 내고 있으며 현재까지 10개월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번의 장애도 없었습니다. 이후 이 AI 수요 예측 작업은 더 어려운 목표를 겨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수기 작업 비중이 훨씬 높은 행사 상품에 대한 수요 예측입니다. 리테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리테일에서 진짜 페인 포인트가 크고 수요 예측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행사 상품입니다. 우선 전점의 행사 상품을 한 번에 기획하는 경우가 많아 본사에 집중된 대량 작업이며 때문에 전점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행사라는 환경적 특성상 플럭추에이션이 매우 크고 예측은 더 어려운 환경이며 그렇다 보니 휴먼 리소스의 많은 개입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런 환경에 최적화하기 위해 저희 수요 예측 엔진을 리커스터마이징 하였고 사이캐스트 2.0이라고 부르는 행사 상품 전용 예측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행사라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AI 안에 다양한 서브 AI 모델을 만들어 적용하였습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고객이 체감하는 가격을 복원하는 모델이라거나 상품별로 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스코어링해주는 모델도 만들었습니다. 어떤 상품은 행사 진행 시에 판매량이 20배 넘게 급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모두 아웃라이어로 제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행사 전용 익스트림 아웃라이어 제거 모델도 만들었습니다. 행사 상품 수요 측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첫 4일간의 판매량 예측입니다. 이 화면은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한 몇 가지의 상품의 예입니다. 행사 이전에는 많이 판매되지 않으나 행사를 시작하면서 판매량이 크게 오르는 상품들이고요. 빨간 선으로 표시된 에지이지의 예측값과는 달리 파란 선으로 표시된 AI 예측값은 이런 상황들이 반영되어 정확한 타이밍에 실제 판매량과 유사한 폭으로 증가하며 판매량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시작해도 판매량 변화가 미미한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이런 경우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고려되어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즉 상품별, 행사별 특성에 맞추어 판단하고 예측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부분이 행사 시작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부분은 행사 종료부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값을 축소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지이지 예측값은 행사 종료 후에도 과도한 예측값을 이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점 시뮬레이션에 대해 짧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기간은 4월 2차 행사 약 2주간의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점 대상으로 학습과 추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비교는 기존 발주 방식에 따른 수량과 AI의 발주량을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140개 점포 전체에서 AI가 정확도에서 우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벌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긴 상품의 윈 카운트를 비교해 본 결과 약 8대2 정도의 비율로 인공지능의 압도적 우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신입사원 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데이터를 만지고 분석하는 업무를 맡아왔는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보게 된 것들은 이전에는 가질 수 없던 인사이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비즈니스 적용에 대하여 아직 의구심에 찬 의견도 많고 실제로 가격 대비 성능을 따졌을 때 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씩 만들고 연구하면서 크고 작은 비즈니스에 적용해보고 있고요. 이런 과정이 앞으로 단단한 초석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수위측이라는 서비스 하나를 설명드렸지만 이후 또 좋은 자리를 빌어 저희의 다양한 시도와 서비스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기 팀장님 세션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준비한 세션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행사 종료 후 강연 평가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